예루 방송 다시 켰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상태가 그렇게 환상적이지는 않네요. 아유, 오늘 되게 해보고 싶은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계속 끊기면 요 컨텐츠는 좀 진행하기 어려울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선을 켤 수가 없어요. 방문을 열어서 거실 쪽에서 그 랜선을 가져와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 방문을 정말 열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곤란하다. 거실에 지금 룸메가 TV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켜면 안 돼서. 어머, 예하 티아0831님 안녕하세요. 어머, 채팅도 안 나오네. 요거 채팅창 제가 한번 새로 고침해서 되돌려 보겠습니다. 채팅창 어디 갔지? 채팅창. 어머, 나 채팅창을 어디에 뒀더라? 채팅 여기 있다. 일단 새로 고침을 해봤는데 어머, 안 나오네. 이걸로 켜면 나오나? 테스트. 아, 이제 나오네요. 어머, 글씨가 엄청. 아, 이제 나온다. 아마 잠깐 켜지고 나서 조금 딜레이가 있었나봐요. 아니, OBS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아니, 목요일에 방송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그거를 좀 만회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켜기로 한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더 인터넷이 비협조적으로 불어줄 줄 몰랐어요. 이거 정말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게, 네트워크를 그다지 많이 먹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러네. 왜 이러는 걸까? 분명히 촉이 충분한데. 지금 그냥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쓰고 이런 거는 지장이 전혀 없는 상태일 거거든요? 얘만 이래, 얘만. 왜 송출할 때만 이럴까? 예루가 한번 유선으로 잠깐 꽂고 올게요. 잠시만요. 유선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다? 유선으로 연결하고 올게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냥냥봉님, 프리프템님, 반갑예루,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유선 연결을 지금 하고 왔는데, 어디 보자. 이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요 앞에 방송했을 때 얘기를 했던 거라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평소보다 방송이 조금 잔잔합니다. 왜냐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와, 저건 예루다.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옆집 이웃분들이
주무셔야 되니까. 본의 아닌 예로 우참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조금 침착한 버전의 예루. 어떡해, 원래 예루가 자꾸 나와버릴 것 같아. 조금 침착한 버전의 예루입니다. 지금 랜선을 꽂느라고 방문을 살짝 열어놔서 약간 긴장이 되네요. 늘 방문을 좀 꼭꼭 닫고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엄청 긴장된다. 방문 틈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저희 룸메가 들을까봐 조금 부끄러워요. 평소에도 듣고 있게 하겠지만 부끄럽다. 예루의 우참 방송. 라인스테이님 안녕하세요. 그렇네요. 유선으로 연결하고 나니까 신호가 안 좋다고 떠도 끊기지는 않네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유선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도 랜선이 좀 얇고 좀 납작해서 방문이 거의 닫히기는 하는 느낌이라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늘 컨텐츠는 네, 책 읽기 방송인데요. 예루가 좀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라서 마침 금요일에 켜게 됐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책 낭독이라는 거를 거의 엔젤스쿨 초등부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 읽을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네요. 읽다가 갑자기 좀 조곤조곤해지지 않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낭독 진짜 좋아하는데요. 정말요? 다행이다. 예루가 그것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방송에서 읽어도 되는 좀 자유롭게 저작물을 풀어주신 게 어디 있을까 같은 것도 좀 찾아봤어가지고 켜잠 방송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캔들의 안식처. 아유, 우리 캔들 잃어버릴 뻔했네. 휴, 잡아왔다. 그럼 BGM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머, 민망해라. 아유,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엄청나게 민망하네요.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아유. 와,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휴, 와, 힘내라. 안데르센 단편선, 미운 아기오리. 옮기니 김선희. 시골에서는 밖이 무척 아름답다. 여름이었다. 밀밭은 황금빛으로, 귀리는 초록빛으로 물들고 아래 푸른 초원에는 건초더미가 쌓였다. 붉은 다리 황새가 종종 돌아다니며 어미 황새한테 배운 이집트 말로 꽥꽥거렸다. 들판과 초원 주위로 너른 숲이 우거지고 한가운데에는 깊은 호수가 여러 개 있었다. 그렇다. 정말이지 시골의 야외 풍경은 아름답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 오래된 영주의 저택이 호수에 둘러싸여 있다. 영주의 오른쪽 성벽에서 호수 쪽으로 커다란 우엉잎이 자라는데 어떤 것들은 꽤나 높아서 어린아이들은 커다란 가지 맨 위에 올라가 설 수도 있었다. 숲만큼이나 빽빽한 이 어지러운 나뭇잎 속에 오리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 새끼 오리를 낳고 있다. 어미는 아무래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앉아있는 게 엄청나게 지루한 일이고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오리들은 이 우엉잎 아래를 뒤뚱거리며 수다를 떠는 것보다 호수에서 헤엄치는 게 더 좋았다. 마침내 알이 하나씩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빽, 빽. 어린 것들이 깨어나 울어대며 고개를 내밀었다. 꽥, 꽥. 어미오리가 서둘러 말했다. 새끼들은 모두 종종거리며 나와서 우엉잎 아래 초록 세상을 보았다. 엄마는 실컷 보게 해주었다. 초록색은 눈에 좋기 때문이다.
세상 참 넓다. 아기 오리들이 모두 말했다. 알 속보다 지금 확실히 더 넓은 곳에 있었다. 엄마가 아기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저런, 세상은 계속해서 뻗어나간단다. 마당 저쪽으로, 그리고 목사의 들판까지. 난 다 보지도 못했어. 모두 다 알에서 나왔지? 어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 아직 아니네. 제일 큰 알이 아직 남아있구나. 얼마나 걸리려나? 난 정말이지 몹시 피곤한데. 어미는 다시 둥지에 앉았다. 자, 어찌 되어가고 있어요? 한 나이든 오리가 찾아와 물었다. 어미는 하나 남은 알에 앉아서 말했다. 알 하나가 꽤 오래 걸리네요. 가늘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다른 녀석들 좀 보세요. 최고로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자기 아빠를 꼭 빼닮았어요. 아 참, 이런 나쁜... 남편은 털끝조차 안 비치네. 노인오리가 말했다. 아직 갈라지지 않는다는 그 알 좀 들여다봅시다. 이런 칠면조 알이네. 확실해요. 나도 한번 속았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녀석들이 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악다구니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알 좀 봐요. 확실히 칠면조 알이에요. 내버려 두고 가서 다른 애들한테 헤엄치는 법이나 가르쳐요. 좀만 더 앉아있을게요. 벌써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걸요. 며칠 더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맘대로 해요. 노파는 어슬렁어슬렁 멀어져 갔다. 마침내 그 큰 알을 깨고 아기가 나왔다. 삑!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는데 엄청나게 크고 못생겼다. 어미는 아기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오리네. 다른 오리들하고 조금도 닮지 않았어. 정말 아기 칠면조일까? 좋아. 내가 곧 알아내겠어. 녀석은 물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밀어 넣어서라도 말이야. 다음 날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태양이 그 초록 우엉잎을 비추었다. 어미오리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로 가족을 모두 이끌었다. 첨벙. 어미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깨깨. 아기 오리가 한 마리씩 물에 들어갔다. 머리까지 풍덩 빠졌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위로 올라와서 완벽하게 둥둥 떠다녔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서 모두가 호수에 떠 있었다. 그 커다랗고 못생긴 회색 오리조차 내내 헤엄쳤다. 이런 칠면조가 아니야. 발도 멋지게 잘 움직이네. 몸도 곧게 펴고. 어쨌거나 내 아들이야. 천천히 보면 꽤 잘생겼어. 깨깨 엄마한테 와라. 엄마가 세상으로 데리고 가서 오리 농장을 보여줄게. 그래도 엄마 앞에 바싹 붙어있어. 밟히지 않게. 고양이 조심하고. 그렇게 오리 가족은 농장으로 나아갔다. 그곳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리 가족들이 장어 대가리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양이가 낚아채갔다. 보라고, 저게 세상이야. 어미도 그 장어 대가리에 군침이 돌았기에 불의를 핥으며 말했다. 다리를 움직여. 바쁘게 돌아다녀. 저기 나이든 오리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저 할머니는 아주 고상한 분이야. 스페인 피가 흐르지. 그래서 저리 살집이 좋은 거란다. 다리에 빨간 끈조각 좀 보렴. 멋지지? 오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표시란다. 그건 사람들이 저분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표시란다. 사람이나 짐승한테 특별한 관심을 끌어. 몸을 털어. 발끝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교육을 잘 받은 오리는 발끝을 밖으로 돌린단다. 부모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을 숙이고 꽥 소리쳐봐. 아기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들 주위로 다른 오리들이 구경하면서 크게 외쳤다. 여기 좀 봐요. 또 새끼들이 태어났나 보네. 여기 오리가 부족한 줄 아나? 게다가 저런. 뭐 저렇게 못생긴 오리가 다 있지? 못 봐주겠군. 어떤 오리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서더니 회색 오리 목을 콱 물었다. 어미가 소리쳤다. 그 애 내버려둬. 그 애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 애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목을 물었던 오리가 말했다. 안 하겠지. 근데 너무 크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호되게 맞아야 된다고. 발에 빨간 끈 조각을 단 나이든 오리가 말했다. 잘생긴 아이들을 두셨네요, 어머니.
다들 예뻐요. 저 한 녀석만 빼고요. 제대로 나오지 못했군요. 그 애를 다시 낳을 수도 없고 안 됐네요. 어미가 되받아쳤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인. 이 애는 그렇게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착하고 다른 아이들만큼 헤엄도 잘 쳐요. 아니, 조금 더 잘 친다고 말해야겠군요. 나이가 들면 외모가 좀 나아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알 속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외모가 조금 다른 거라고요. 어미는 고개를 휙 돌리고는 부리로 새끼오리의 깃털을 쓰다듬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큰 게 그렇게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대단한 아이가 될 거라고요. 나이든 오리가 말했다. 다른 새끼오리들은 꽤나 귀엽군. 이제 여기 집에서 잘 지내도록 해요. 장어대가리를 보면 나한테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편하게 지냈다. 하지만 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그 가엾은 오리, 아주 못생긴 오리는 다른 오리 그리고 닭들한테 이리저리 쪼이고 밀리고 놀림을 당했다. 저흰 너무 커. 모두 말했다. 박차처럼 뒤 발톱을 달고 태어났다고 자기가 황제라고 여기는 수컷 칠면조는 돛이 빵빵한 배처럼 몸을 부풀리면서 고르륵 고르륵 위협을 해대서 마침내 아기 오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가엾은 아기 오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너무너무 못생겼기에 농장 전체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몹시도 슬펐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더욱더 심해졌다. 이 불쌍한 새끼오리는 모두에게 쫓겨다니면서 얻어맞았다. 형제자매조차 이 아기오리한테 못되게 굴었다. 형제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아, 저 고양이가 너를 확 잡아버리면 좋겠어. 이 못생긴 녀석아. 어미오리도 말했다. 차라리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구나. 오리들은 이 못생긴 아기오리를 물어뜯고 암탉들은 콕콕 쪼아댔다. 농장에 모이를 준 소녀는 발로 이 아기오리를 툭툭 찼다. 그래서 아기오리는 달아났다. 울타리를 넘어 멀리 달아났다. 덤불 속에 작은 새들이 놀라 쏜살같이 후다닥 날아올랐다. 내가 너무 못생겨서 저러는 거야. 아기오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달렸다. 마침내 드로리들이 사는 커다란 늪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지치고 상심한 채 밤새도록 누워있었다. 아침이 되자 드로리들이 날아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보았다. 넌 무슨 동물이니? 아기오리가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드로리들이 물었다. 드로리들이 말했다. 너 끔찍하게도 못생겼다. 그래도 뭐 우리한텐 상관없어. 네가 우리 집에 장가를 들지 않는 한. 가엾은 아기오리. 결혼은 눈꽃만큼도 생각이 없었다. 갈대밭에 앉아 늪지의 물을 조금 마시게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곳에서 아기오리는 이틀을 꼬박 보냈다. 그러다가 좀 뻔뻔스러운 수컷 기러기 2마리를 만났다. 확실히 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녀석들이 말했다. 어이, 거기 친구. 너 참 못생겼구나.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들어. 우리한테 와. 같이 철새가 되어 떠돌아다니자. 근처 다른 늪지에 아름다운 오리들이 있어. 다들 예쁘고 젊고 노래도 잘해. 네가 아내를 구할 좋은 기회야. 못생겼지만 운을 믿어봐. 탕, 탕. 허공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수컷 2마리는 갈대밭 사이로 그대로 떨어져 죽었다. 물이 기러기 피로 시뻘겋게 물들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다. 사격이 또 시작되자 갈대밭에서 기러기 떼가 모두 날아올랐다. 어마어마한 사냥 중이었다. 사냥꾼들은 늪지 주위를 모두 에워쌌는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갈대 위로 늘어진 나뭇가지에 자리를 잡았다. 파란색 연기가 나무 그늘에서 구름처럼 피어올라 물 위로 저 멀리 흘러갔다. 사냥개들이 뛰어들었다. 첨벙. 늪 사이로 사방에서 갈대가 쓰러졌다. 그 모습이 아기오리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 날개 사이로 파묻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무시무시한 커다란 개 1마리가 아기오리 바로 앞에 나타났다. 혀를 주둥이 밖으로 쑥 내밀고
그 사악한 눈동자로 끔찍하게 노려보았다. 커다란 주둥이를 벌려 날카로운 이빨을 번쩍 드러냈다. 철퍽 철퍽. 사냥개는 아기 오리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아기 오리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천만다행이야. 내가 엄청나게 못생겨서 저 개도 굳이 나를 물려고 들지 않네. 오리는 꼼짝도 안 하고 잠자코 있었다. 그 사이 총성은 계속되어 총알이 갈대밭 사이로 후드득 떨어졌다. 그날 늦게 다시 주위가 잠잠해졌다. 그때조차 이 가엾은 아기 오리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서너 시간이나 기다리고 나서 과감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윽고 그 늪지에서 죽어라 달아났다. 오리는 들판과 초원을 지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발걸음을 옮기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저녁 늦게 작고 허름한 가축우리에 도착했다. 그 가축우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마치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서 있는 듯 했다. 바람이 무척이나 세차게 불어서 이 가엾은 미운 오리는 바람을 견디려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래도 경첩 하나가 헐거워진 바람에 문이 꽤 기울어져서 그 틈으로 몸을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거기 한 노파가 고양이 한 마리와 암탉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고양이는 노파가 우리 아가라고 불렀는데 등을 둥글게 말기도 가르랑거리기도 심지어 털을 곤두세우면 불꽃을 피울 수도 있었다. 암탉은 다리가 무척 짧아서 노파가 짧은 다리 꼬꼬라고 불렀다. 짧은 다리 꼬꼬는 알을 잘 낳아서 노파는 마치 자기 아이처럼 이 암탉을 애지중지 여겼다. 아침이 되자 고양이와 암탉은 이 이상한 아기 오리를 금세 알아차렸다. 고양이는 가르랑거리고 암탉은 꼬꼬대꼬꼬 울어대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 노파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기 미운 오리를 길 잃은 통통한 오리로 착각했다. 잘 잡았다. 이제 오리알이 생기겠어. 녀석이 수컷이 아니라면 말이야. 한번 지켜보자꾸나. 그렇게 해서 3주 동안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오리는 알을 하나도 낳지 못했다. 이 집엔 고양이가 바깥 주인이고 암탉이 안 주인이었다. 둘은 언제나 말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야. 둘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반이며 단연코 나머지 반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기 오리는 다르게 생각했지만 암탉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암탉이 물었다. 너 알 낳을 수 있어? 아니. 그럼 그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 고양이가 물었다. 너 등을 둥글게 말 수 있어? 가르렁거리는 건? 불꽃을 피우는 건? 아니. 그럼 현명하신 분들이 말할 땐 잠자코 있어. 아기 오리는 몹시 낙담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기억났다. 호수에서 헤엄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어쩔 수 없이 암탉에게 그 말을 털어놓았다. 암탉이 소리쳤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니? 할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이 드는 거라고. 우리한테 알을 낳아주든지 안 그러면 가르릉거리는 거나 배워. 그러면 그따위 생각이 안 들 거야. 하지만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면 기분이 정말 좋아.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 그래, 엄청 좋을 거야. 넌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 고양이한테 물어봐. 고양이는 내가 아는 제일 영리한 애거든. 그 애가 헤엄치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어쩐지 말이야. 뭐, 난 굳이 말하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주인 노파한테 물어봐. 이 세상에서 그 노파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헤엄치러 가서 물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거 좋아할 것 같니? 너는 내 말을 이해 못하는구나. 아기 오리가 대답했다.
저런, 우리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를 하니? 혹시 너 고양이하고 노파보다 네가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꼬맹아, 까불지 마. 너한테 베푼 친절을 감사히 여기라고. 이 아늑한 방에 들어와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 않니? 하지만 넌 지독한 멍청이라서 너랑 있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정말이지. 이것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누가 네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알이나 확실히 나. 가르랑거리거나 불꽃을 피우는 걸 어서 빨리 배우라고.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 좋을 대로 하셔. 그렇게 우리는 그 집을 떠나 길을 나섰다. 곧 물을 찾아 헤엄도 치고 물장구도 쳤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가 아기오리가 못생겼다며 무시했다. 가을이 되어 숲속 나뭇잎은 알록달록 단풍이 들고 바람은 나뭇잎을 멀리 데리고 갔다. 눈과 폭풍으로 구름이 낮게 깔리자 하늘이 꽁꽁 얼어붙은 듯 보였다. 까마귀가 울타리에 앉은 비명을 질러대며 추위에 벌벌 떨었다. 까! 까! 추위를 생각하자 오리는 몸이 부르르 떨렸다. 가엾은 오리.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자취를 감추자 갈대밭에서 아주 멋지고 커다란 새 무리가 나타났다. 아기 오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새를 본 적이 없었다. 이 새들은 우아하고 긴 목이 달렸는데 새하얗게 빛났다. 백조였다. 이 새들은 보다 따뜻한 땅, 그리고 드넓은 물을 향해 이 차가운 땅에서 날아오르려 웅장한 날개를 펴며 이상한 울음을 토해냈다. 새들은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다. 못생긴 아기 오리는 이 새들을 지켜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물속을 바퀴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아기 오리는 이 새들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목을 길게 빼고는 기괴하고도 야릇한 소리를 질렀다.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아, 아기 오리는 저 화려하고 행복한 새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그 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을 때 아주 깊숙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새들이 무슨 새인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그 새들을 사랑했다. 부러워서가 아니었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나 대단한 아름다움을 꿈꾸고 바랄 수 있을까? 오리들이 자신을 견뎌준다면 그저 고맙기만 할 것이다. 가엾은 미운 아기 오리. 겨울은 점점 추워졌다. 어찌나 추운지 물이 얼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속에서 이리저리 헤엄쳐야 했다. 하지만 밤마다 헤엄치는 구멍은 계속해서 작아졌다. 이윽고 물이 꽁꽁 얼어서 오리는 그 쩍쩍거리는 얼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계속 움직였다. 마침내 움직이기도 너무 지쳤다. 얼음 속에서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아침 일찍 농부가 지나가다가 보고 연못으로 가서 나무 신발로 얼음을 깨고는 아기 오리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아이들이 오리와 놀려고 했을 때 오리는 자신을 해치는 줄 알고 놀라 우유통으로 뛰어들어가려다 사방에 우유를 흩뿌리고 말았다. 부인이 비명을 질러대며 두 손으로 들어올리자 오리는 버터통으로 날아갔다가 여물통을 드나들었다. 이제 오리가 어찌 보이는지 상상해보라.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부집개로 오리를 후려쳤다. 아이들은 오리를 잡으려다 서로 걸려 넘어졌다. 깔깔 웃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다행히도 문이 열려 있었다. 오리는 숲을 속으로 달아났다. 그곳 새로 내린 눈 속에 어리둥절한 채 잠자코 있었다. 오리가 이 혹독한 겨울 동안 견뎌야 했던 고난과 비참함은 너무 슬퍼서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뜻한 태양이 한 번 더 비출 때 아기 오리는 그래도 늪지 갈대밭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종달새가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봄이 되었다. 그런데 문득 아기 오리는 날개를 들어보았다. 전보다 더 힘차게 공기를 갈랐다. 힘이 좋으니 오리의 몸을 멀리 데리고 나갔다. 무슨 일인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신이 사과나무 꽃이 활짝 핀 커다란 정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달콤한 라일락 향기가 가득하고 긴 꽃송이가 달린 초록색 가지가 구불구불 흐르는 시내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아, 여기는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싱그러운 봄이다. 미운 오리 앞 덤불 속에서 아름다운 하얀 백조 3마리가 다가왔다. 백조들은 깃털을 곤두세우고는 시냇물 속에서 경쾌하게 헤엄쳤다. 아기 오리는 저 고상한 동물들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야릇한 슬픔이 밀려왔다. 난 저 고귀한 새들 가까이 날아가겠어. 저 새들은 나를 콕콕 찌르려 들겠지. 못생긴 주제에 다가온다고 말야.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겠어. 저 백조들한테 죽는 게 더 나아. 오리들한테 물리고 암탉한테 쪼이고 닭장소녀한테 발로 차이고 겨울에 죽도록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기 오리는 물속으로 날아들어가 그 화려한 백조들을 향해 헤엄쳐갔다. 백조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보고는 깃털을 부풀리며 스르르 다가왔다. 나를 죽여요. 가엾은 아기 오리가 말했다. 그러면서 죽음을 기다리며 물 위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거기 투명한 시냇물에 비친 오리가 본 모습은? 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꼴사납고 못생긴 잿빛 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오리 농장에서 태어난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백조의 알에서 나왔다면. 미운 아기 오리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거쳤기에 무척 기뻤다. 이제 자신이 만난 행운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이해했다. 커다란 백조들이 주위로 다가와 부리로 쓰다듬어 주었다. 몇몇 어린아이들이 정원으로 와선 물 위로 곡식과 빵 조각을 던졌다. 가장 어린아이가 소리쳤다. 여기 백조 1마리가 새로 왔어. 다른 아이들도 즐겁게 외쳤다. 그래, 새 백조가 왔어.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빙글빙글 춤을 추고는 부모님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은 빵과 과자를 던져주었다.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 새로운 백조가 제일 잘생겼구나. 아주 젊고 무척 예뻐. 나이든 백조들이 기쁘게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아기 오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날개 속에 파묻었다. 이게 다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 무척이나 행복했지만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착한 마음씨는 절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놀림당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 모두들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새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일락은 이 백조 앞 시냇물에 꽃송이를 담갔다. 태양은 아주 따스하고도 포근하게 비추었다. 어린 백조는 깃털을 부풀리고는 가녀린 목을 높이 들고 가슴이 터질 듯 소리쳤다. 못생긴 오리였을 땐 이렇게나 큰 행복을 꿈도 꿀 수 없었어. 오늘의 책 읽어주는 노곤노곤 책 읽기 방송 명작 동화 안데르센 단편선 미운 아기 오리 여기까지였습니다. 공공놀이 마당에 자료를 무료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올려주신 김선희 역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와, 오랜만에 사실 동화를 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읽을 일이 없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읽었는데 이거 어릴 때 읽을 때는 그렇게 많이 슬퍼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직접 읽어보니까 엄청 슬프네요. 아유, 부끄럽게 약간 울먹거렸어.
아유, 다행이야. 약간 또르르 할 뻔했지 뭐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아기오리가 자기만의 행복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슬펐죠. 약간 또르르 해버릴 것 같아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어, 사실 컨텐츠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좋은 시간 되셨나요? BGM 없이 방송해보는 게 거의 몇 달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민망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드린 후에 이렇게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몹시 부끄럽네요. 원래 부끄러우면 일본 애니 흉내를 내면서 그걸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라고 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에서 갑자기 현지의 느낌으로 오야스미나사이 오니짱 같은 거 했다가는 다들 잠이 달아나실 테니까 그걸 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유, 처음 해보는 컨텐츠였는데 다들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잔잔하게 했잖아요. 어쨌든 하긴 했다는 점. 원래대로의 톤으로 했다가는 살짝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도 화들짝 놀라셔서 방송을 꺼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봤습니다. 미끌링 슈크림 삼겹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컨텐츠였는데 입맛에 잘 맞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아마 안 돼라고 써주셨던 부분이 그 아기오리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의 다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요. 그 나를 죽여요 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어릴 때 동화책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저런 자기가 오리인 것도 모르고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 읽을 때 좀 몰입을 했는지 상당히 슬펐어요.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 엄마 오리가 처음에는 이 애는 나중에 더 멋있어질 테니까 괜찮다라고 처음에는 다른 동물들한테서 미운 아기 오리를 좀 감싸주다가 하루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이제 다른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아이를 싫어하니까 엄마도 그 아이 보고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슬펐어요. 다른 때보다 그때 가장 슬펐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자기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던 사람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경험이 사실 사람한테도 쉽지 않은데 귀엽고 조그마한 잿빛의 귀여운 아기 오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억을 아주 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미에 보니까 행복해져서 다행이지만 그걸 자랑스러워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정말 내면적으로 잘 성장하고 아기 오리에서 멋진 어른 오리가 된 것 같아서 아기 오리의 성장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처음엔 읽을까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 페이지에 대략 4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받아온 게 17페이지짜리 눈의 여왕이라서 그걸 읽다가는 예루가 잠들어 버릴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엄지척이 아니고요. 제가 잠들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게다가 눈의 여왕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기 때문에 다음엔 해리포터로 가죠. 확실히 재미는 있겠다. 근데 그러면 제가 혹시 해리, 론, 헤르미온느, 덤블도 교장 선생님, 맥고나걸 교감 선생님, 후플푸프 사감 교수님이 누구시더라? 죄송합니다. 후플푸프 사감 교수님이랑 스프라우트 교수님이랑 플리트윅 교수님, 드레이코 말포이와 그의 친구들인 고일과 크레이브, 그리고 그 아이를 좋아하는 펜시 파킨슨부터 블레이즈 자빈이라던가 네빌 롱바텀, 아니면 뭐든지 다 태우는 친구 시무스 피니간,
이런 아이들을까지 전부 예루가 혼자 해야 하는 걸까요? 상당히 곤란하네요. 23권 풀낭독 찜질방 버티기. 아시다시피 예루의 방은 에어컨을 틀 수 없는 구조인데요. 확실히 23권 달을 혼자 읽다 보면 안 그래도 더울 텐데 방이 정말 찜통 같겠네요. 하려면 해볼 순 있겠지만 유튜브에 영원히 올릴 수 없는 아주 전설적인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8권쯤까지 버티다가 9권쯤부터 약간 중간 문단을 하나씩 건너뛰고 읽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종래에는 결국 쓰러져서 여러분들이 엔젤동에 119를 보내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작권 문제도 함께 걱정이 되는 바이네요.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다른 책도 더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주말로 넘어가는 밤 아니면 주말 즈음에 방송을 켤 수 있게 되면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고 노곤노곤한 방송 언제였더라? 지난 만우절에 제가 모르는 어떤 백금발에 단발을 하신 여성분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하셨던 방송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날은 제가 방송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방송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방송 이후로 이렇게 조곤조곤한 방송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루는 이날의 다시 보기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웃을 때도 크게 웃을 수 없이 소리 없이 음소거 웃음을 아주 조심히 웃고 있고요. 특히 저 이모티콘을 볼 때마다 정말 누가 그렸을까? 어쩜 저렇게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게 그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배에 힘을 아주 단단히 주게 된답니다. 어제 안 그래도 PT를 가서 코어 운동을 확실하게 했는데 저의 단단하게 기강이 들어있는 저의 코어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슈레딩거의 방송이 매번 가차 실패로 예루는 슈레딩거의 방송이라고 해서 일정표의 하루 정도는 방송을 켤지 안 켤지 방송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방송 주제가 무엇일지까지 전부 미정인 완전 가차성 방송을 하나씩 끼워 넣고 있는데요. 그동안 매번 가차 실패, 즉 도부가 났다는 거죠. 잘 켜지 않았다가 요번에 한번 확정 가차로 날짜와 방송을 켜는 것까지는 확정인 상태에서 시간과 주제를 랜덤으로 해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천장 예루. 몇 연이 천장인 건지. 네. 예전에 하던 게임은 300연 정도가 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300개까지 꼭 돌을 모아놓고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었는데, 과연 이번 예루의 슈레딩거의 방송 몇 연에 확정으로 오게 된 것인지, 예루는 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캔들분이 계시다면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말을 해야 되나? 예로 앞으로 조금 방송 방식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방송을 꾸준히 계속 할 거라는 점. 아이고, 이런 여러분을 재우겠다는 일념으로 방송을 켰는데 놀라게 해버렸네요. 놀라지 말고 자, 여러분 침착하고 들으세요. 걱정하실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변화라고 하면 예루가 지금 가내수공업으로 예쁘게 꾸려놓은 요런 부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런 방송 화면, 요런 거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가 부가적인 수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최대한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장학금도 다 받았고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와서 괜찮아요. 처음 오신 방송이 딱 좋은 방송이었네요. 요런 조곤조곤한 방송 예루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딱 2번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2번째랍니다. 첫 번째 건 예루가 한 게 아니구나. 예루의 계정을 빌린 어떤 모르는 여성분께서 방송을 하셨던 거라 심지어 자기를 타락천사라고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루는 분명 천사 연습생이거든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완전 럭키 캔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점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라는 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에도 조금 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낮 방송보다 좀 저녁 방송 위주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녁 방송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낮 방송 하면서 뵙게 된 분들도 많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주말 방송 시간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서 예루를 떠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제발요. 아무튼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떠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좀 예루의 평소 성격에 가깝게 좀 밝게 방송을 하는 편이라 뭔가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이거 참 잔잔하게 BGM도 꺼져 있네. 근데 BGM은 끄고 방송하는 게 조금 더 지금의 톤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참 BGM 없이 방송하려고 하니 이것보다 정말 민망할 수가 없네요. 방송을 처음 켰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아무도 봐주지 않는 방송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루를 항상 생각하면서 방송을 켰는데 사운드 꽉 차서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때는 늘 한 명도 보지 않는 방송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켜곤 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방송을 켜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이 편하다기보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켰던 느낌? 그랬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매번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정에 변동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랑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기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약속을 어기면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예로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예로 사실 늦잠을 자서 방송을 지각한 적이 조금 있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로 그 이후로 그래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으니까 초보 방송인의 귀여운 실수 대충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짝짝. 멋진 방송인이 되려면 여러분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민망해라. 차라리 평소처럼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으면 마지막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몹시 부끄럽네요.
눈물 유성균님 안녕하세요. 오, 책 읽어주나? 이런 미운 아기오리가 7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서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어쩌죠? 정말 어쩌지? 그렇습니다. 책을 다 읽어버려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거 말고 준비해온 책이 17페이지짜리의 눈의 여왕이라서 그거를 읽다간 예루가 졸도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쉬운 거지. 유감입니다. 다시 읽을 수도 없고. 전 그러시다면 일단 지금 방송을 보시고 방송이 끝난 후에 아마 치즈직이 바로 다시 보기를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몇 시간 딜레이가 있던가? 그 이후에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예루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읽다가 약간 울먹거려버려서 부끄러워서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바로 올려주진 않던데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이럴 수가. 예전 트위치에서 방송했을 때는 그때는 심지어 보고 있는 중에도 실시간으로 다시 보기 볼 수 있지 않았나요? 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생기네요. 그래도 저에게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즈님들 듣고 계시죠? 예루는 치즈직 1편 단심이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다가 3분할 덜덜. 방송 다시 보기 분할돼서 올라가나요? 사실 초반에 방송이 살짝 끊겨서 유선으로 연결해 오기는 했는데 아, 그렇네. 그 앞에 짧게 한 5분 정도 했었던 게 아마 끊겼을 텐데 그게 잘려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는 미운 아기오리 읽은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건 패스하시고 그 뒤에 있는 걸 들어주시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도 좀 많던데 다음번에 또 책 읽어드리는 타임이 되면 그때는 신데렐라라던가 엄지공주라던가 요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번에 읽어드리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읽을 책 읽어도 되는 책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책이 더 있는지 예루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일단 예루가 찾아본 바로는 안데르센 단편선 쪽 이야기만 좀 있었는데 다른 책도 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셜록 전집. 셜록 전집은 듣고 있다 보면 추리하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게 되지 않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항상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예루는 헷갈리고 있는데요. 그 뽀르뚜까 아저씨 나오는 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밑돈까지 내어주는 멋진 친구고 어린 왕자. 다 약간 어린 시절에 엔젤스쿨 권장 도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가 한번 찾아보고 저작권 쪽으로 읽어도 무방한 책이 있으면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요런 모습으로 찾아뵌 후로는 처음이네요. 그 전에 페이셜 없이는 늦은 시간에 했던 기억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녁에 보는 게 신기하네요. 저도 캔들 여러분들을 저녁에 보게 될 줄 몰랐어서 되게 신기한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저녁에 볼 일도 좀 자주 생길 것 같고 그렇네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봤었던 예루, 그리고 금요일에 마지막도 장식하고 토요일에 시작도 함께한 예루. 이번 주 아주 예루와 알차게 보내셨는데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루 INTP, 인팁입니다. 참고로 학교나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MBTI 뭐냐고 물어보면 인프제, INFJ라고 INFP, 인프피라고 거짓말합니다.
천사 연습생에게 거짓말이란 최대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인팁이라고 말을 하면 인터넷에서 인팁 캐릭터 이런 거 검색하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BBC 셜록부터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팁이란 그런 거겠죠.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양철 인간인 것처럼 굴고 차 사고가 났다. 그럴 때 저런 차는 괜찮니? 라고 물어볼 것 같은 못된 사람, 그런 인식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위장용으로 인프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폰F, 그렇습니다. 인팁, 사이코, 안 돼, 안 돼. 굉장히 곤란하답니다. 차는 괜찮니? 저런 차가 많이 놀랬겠다. 상대 차는 괜찮았대? 그런 이야기 하는 아주 나쁜, 자기가 로봇인 줄 아는 헛똑똑이,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루 안 그래도 내향형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예루를 굉장히 못된 똑똑한 척하는 바보 같은 양철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곤란하기 때문에 인프피라고 말한답니다. 인팁도 사람이야, 사람. 인팁도 사람이야, 여러분. 물론 F 친구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빵을 샀어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와, 무슨 빵? 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인프피도 사람이다. 오, 너 차 얼마 주고 샀니? 차 사고가 난 친구에게 해선 안 되는 질문 1위. 차 얼마 주고 샀냐를 방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니터엔 누구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이랑은 구면이잖아요. 보험사에 전화는 했어? 자, 하면 안 되는 질문 2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도 괜찮아? 차 보험은 들었지? 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네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T이신가요? 제 생각에 캔들단 여러분은 T이신 분이 지금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F이신 캔들단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예루가 밖에서는 F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F는 마음이 따뜻한 멋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자부심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루와 함께 하셨는데 아유, 옷 참하기가 참 힘이 드네요. T라서 뜨끔했네요. 저런 벌써 한 3-4분 정도가 T이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과반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방구석이 B라네요. MBTI에 B가 들어가는 희귀한 MBTI. 방구석.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시작까지 함께한 멋진 예루 방송. 오늘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을 재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주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주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자나 봐요. 어머, 약간 예상하지 못한 방향. 아니, 저런 잠자는 이모티콘도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이왕이면 예루가 나오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가 방송하는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예루를 꿈에서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무튼 뭔가 좋은 게 잔뜩 나오는 꿈을 꾸시기를 바라면서 예루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예바르바. 알겠습니다, 센세. 아이고, 또 일본 만화투 나와버렸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야스미나사이 캔들노 미나상. 이만 곤방와, 아니 곤방하면 안 되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